예, 이번 시간은 우리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의 분류하고 취득원가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분류, 여기 보시면 재고 상품, 전산에게 이익금하고 FT금은 상품만 나옵니다. 결국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즉 이마트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진열된 상품은 다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TV 같은 것을 우리 제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제품, 이렇게 되어 있죠. 반제품은 말 그대로 중간 제품입니다. 중간 제품. 그리고 부품으로서 이제 판매가 가능한 것, 즉 공정이 있는데 갖다가 팔 수 있는 거, 이게 반제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품하고 반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것, 다만 제공품은 공정에 있어요. 즉 제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즉 TV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1급서부터는 제공품, 제품, 반제품을 배울 거예요. 근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품이 나오죠. 그리고 원재료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갖다가 제공품에서 공정에 투입해 갖고 제공품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제품입니다. 이것은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저장품, 이렇게 했죠. 결국 소모성 부품, 그다음에 수선용 부품, 이런 것을 우리는 저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착품 또는 미착상품, 즉 운송 중인 원재료나 상품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구입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반도체를 비행기에 실어서 날라오겠죠. 이때 우리는 돈을 지급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미착품 또는 미착 상품으로 해갖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착품, 미착상품도 우리 재고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 제가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구입가액 플러스 매입부대 비용이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매입부대 비용이 비용되는 게 하나 있죠. 비용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는 매입부대 비용을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 따라서 우리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당연히 여기다가 매입부대 비용을 가산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매입부대 비용은 운임이 들어가겠죠. 운임. 그리고 매입 관련해 갖고 누구한테 수수료를 줬어요. 제3자한테. 이럴 경우 매입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입 시 운송 중일 때 자동차로 날릴 경우요.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만약 재고 자산에 대해서 도난을 당하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역비는 배에서 내리거나 우리 비행기에서 내릴 경우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을 하역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올 때 우리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입 관세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통관, 즉 세관을 통관할 적에 수수료를 내죠. 이런 것들 다 모두 우리 매입 부대 비용으로 해갖고 가산하게 돼 있다는 거. 즉 매입 시 들어가는 부대 비용, 이런 것은 다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차감하는 항목이 있어요. 요 용어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매입 환출, 즉 샀다가 다시 나간 거죠. 매입했다가 환출. 매입 애누리 저번에 얘기했죠. 깎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입했는데 할인. 요 세 가지 용어를 공부할 겁니다. 요 세 가지 용어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해갖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어요. 지금 100개를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총 매출액은 판매자는 100개, 총 매입액은 우리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가 분량이 좀 있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돌려줬어요. 5개를. 이때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환출이라고 해요. 근데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그랬죠. 매출 환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래 우리
가격을 좀 깎아줄게. 한 10개의 가격을 깎아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매출자가 깎아주죠. 결국 10개를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10개를 깎아준다고 가정하고, 매입 애누리는 판매자가 깎아주니까 우리는 깎임을 당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0개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조기결제 할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기결제. 즉 대금을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어요. 한 달 후에 주기로 약정했는데 제가 구매자가 돈이 생겨갖고 3일 만에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판매자가 이것을 할인해 줍니다. 결국 빨리 결제했으면 그 돈 갖고 판매자는 받아갖고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은행에 갖다 뒀죠? 그러면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깎아주는 것을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그러면 당연히 구매자는 매입 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기 결제에 따른 할인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임 있어요. 운임. 상품을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들어가겠죠? 만약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면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판관비 중에서 우리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영업 관련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매입자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매입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면 부대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가산하게 돼 있다는 거. 따라서 이제 우리 판매자는 여기까지 계산해 갖고 순매출액, 즉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한 게 순매출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손익계산서 맨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순매출액을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순매입액,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80이 되는 거죠. 요게 재고 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 즉 중요한 것은 재고 자산의 취득가액은 결국 총 매입액에서 부대비용 플러스 매입 판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하자 발생 불완전한 우리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 판출은 구매자 입장에서, 그리고 매출 환입은 판매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품하는 거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애누리, 매입 애누리, 매출 애누리, 하자로 인하여 가격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이것은 뭡니까? 즉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한 경우 판매자가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배웠던 겁니다. 근데 이런 조건으로 해갖고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조건도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안 나오지만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온 겁니다. 즉 여기 11일 이내 결제하면 몇 퍼센트? 우리 2%를 할인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N30 이것은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 결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30일 이내 결제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요 시기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 판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재고 자산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하이몰이 도매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소매업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도매업은 사업자를 상대로 물건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품 10만 원, 개당 만 원. 몇 개 샀다는 얘기니까 10개 샀다고 되어 있죠. 외상 매입하고 2만 원은 뭐라고 했어요? 배달업체 자기합수표 나오면 딱 나가겠죠? 뭡니까? 현금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고 상사의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플러스 매입 부대비용이죠. 운반비는 매입 부대비용. 그러니까 상품이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그랬죠? 외상 매입금 얼마? 10만 원 대변에. 그리고 자기가 수표로 지급했다 이렇게 했죠? 결국 현금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고 상사가 구입한 거예요. 회계 처리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하이보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겠어요?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을 인식했겠죠.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즉 채권, 채무가 동시에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3월 20일 보시면 상품 중 한 개가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했다 했으니까 매입 환출이 되는 거죠. 내고상사 입장에서 대변에 매입 환출 이렇게 되고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깎아야겠죠. 만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입 환출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대변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변에. 그것을 알고 계셔야겠죠. 결국 매입 환출은 상품을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회계처리해도 돼요. 상품 차변에 마이너스 만원, 그리고 외상매입금 대변에 마이너스 만원, 이렇게 해도 회계처리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이모리는 어떻게 하게 회계처리했겠어요? 지금 매출 환입이 나타나겠죠. 즉 이것은 수입 매출액을 차감하는 항목, 매출 환입 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취소하는 거죠.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윗처럼 마이너스로 회계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즉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만원, 상품 매출 마이너스 만원,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분계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조기 결제하여 1%의 할인을 받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내고상사는 지금 외상매입금 얼마 남았어요? 10만 원 중에서 만 원은 우리 매입 환출로 없어졌죠. 그러니까 9만 원만 남았어요. 따라서 외상매입금 9만 원, 그리고 9만 원의 1%면 얼마입니까? 900원이죠. 그래서 대변의 매입 할인 900원. 결국 10만 원의 총 매입액에서 만 원은 우리 매입 환출이 있었죠. 이것을 차감한 것에 대해서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89,100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모드 입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통예금에 얼마 들어왔겠어요? 89,100원이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우리 똑같이 매출 할인이 되는 겁니다. 하이모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